운명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일부라고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인생을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운도 있지만 우리의 운을 좀 더 상승시키고 끌어당기는 노력을 통해 부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도 운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곤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 내 공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항상 바랍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옛 조상들은 소금을 불로 여겨 소중히 대했는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다시 좋은 기운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우리의 금전운을 좋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부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돈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바로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부자는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해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죄책감부터 가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건네면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근거 없는 죄책감은 부모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혹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주입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입한 죄책감 때문에 돈이나 행복을 멀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수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우리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기꺼이 돈과 행복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러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을 얽매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봅시다. 이 말이 말버릇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재물운을 위해서는 소금을 이렇게 사용하라. 집에서 운이 좋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오래된 고찰과 시골 마을에 가보면 소금단지를 묻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흔해서 항상 염분 과다 상태에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지만 예전에는 너무나도 귀한 재산 중 하나가 소금이었지요. 소금은 풍수적으로 불의 기운을 억누르고 애군을 막는 의미로 항상 마을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전해주는 산봉우리에 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이자 옛 조상들의 마을 행사입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매년 소금단지 행사를 하던 마을에서 한 해는 사정이 생겨 소금단지를 새롭게 묻지 않았는데 그 해에 유독 화재가 잦았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시 소금단지를 묻고 난 다음부터는 불이 나던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풍수 인테리어에 적용한 것이 작은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운을 들이고 나쁜 운을 막고 싶다면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운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 집에 같이 두면 좋은 것이 바로 엄나무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옛 시골집에 가보면 종종 엄나무 가지를 잘라서 문 앞에 걸어둔 것을 목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삼계탕에 들어간 엄나무를 더 자주 보게 되지만 사실은 현관 앞에서 마주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쁜 애군을 막아주던 뾰족한 방패와도 같은 역할이니 소금단지와 더불어서 애군을 더 막고 싶다면 엄나무 가지를 구해서 현관에 두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돈을 의미하는 소금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소금으로 싱크대 배수구를 꼭 청소해 보세요. 물이 잘 흐르는 땅, 햇볕이 잘 들어오는 땅, 안정적인 땅을 명당이라고 하지요. 이곳에서는 번영하고 부유해지며 후대의 자식과 자손 역시 번창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집을 이렇게 명당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집에서 물이 잘 흘러 들어오고 또 잘 나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집의 싱크대 수전이며 또 배수구입니다. 먼저 소금을 뜨거운 물에 녹여보세요.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마개를 제거한 후 그곳에 조금씩 부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름때나 단백질로 오염되어 있던 이 배수구가 아주 깨끗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집안에서 화장실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명당을 볼 때도 화장실을 꼭 확인하곤 하지요. 소금을 활용해서 변기와 세면대를 깨끗이 닦아보세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행운을 쥔 사람들은 운이 나갈까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나쁜 일을 같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늘 바른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간혹 불법도 생길 수 있으며 불합리한 일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에 주변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일을 해야 할 때 혼자 처리하지 절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 반드시 그 잘못을 옆에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가 버려서 더욱 무섭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신이라고 여겼던 우리 조상님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부자들도 약속을 확실히 하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습관을 가지곤 하지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일 역시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나중에 큰 약속 역시 쉽게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경계하곤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을 배신한다고 말하며 믿음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경계하곤 하지요. 세 번째,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동등한 관계에서 유지되어야만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간질과 아첨을 잘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며
그 사람이 지금은 내가 좋은 위치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위에 두고 칭송한다고 하더라도 내 위치가 변하고 내 상황 또한 변한다면 그 친구는 틀림없이 나를 깔보고 얕보며 업신여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곁에 절대 이런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두었다가는 운이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자들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이봐해봤어?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남을 흉보고 비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남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남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재물운과 인복을 잡고 싶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학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요소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점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를 퇴보시킬 사람은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철칙을 부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괜찮아는 만능 약 말버릇. 금전운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정들은 인간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 본능으로 원시시대에도 있었는데요. 만약 인간에게 방어 본능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없으니 고층 빌딩에서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리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고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지요. 이래서야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무척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처음 일을 맡았는데 마감 시간에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지?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하며 필요 이상으로 앞일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 이런 불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불안의 근거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방어 본능이 발동한 것일 뿐 딱히 불안의 근거를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약 말버릇인 괜찮아를 외쳐봅시다. 괜찮아라고 말하다 보면 걱정이나 불안 대신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지 생각하는 진취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는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지역이고 장사를 하는 것도 처음인데 판매를 하는 것이나 다른 부분에선 불안한 건 없어요? 라고 상냥하게 물어보셨다는데요. 그때 그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반드시 성공하겠네요. 불안하지 않다니 대단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할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 괜찮아요. 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늘 기분 좋게 지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기분을 유지합니다.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놀라울 만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니 불안감을 느낄 바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항상 좋습니다. 좋아요라고 말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진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중 아주 쉽게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컨디션이 아주 좋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컨디션이 100% 좋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자 사이토 씨는 아주 좋을 때를 60%라고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옛날부터 의사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한 사실을 깨달았죠. 결국 죽지 않으면 튼튼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몸만큼은 자신 있다라고요. 무척 건강해 보였는데 나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 죽지 않았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주 좋아요 하고 말하면 점점 아주 좋은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지만 빨리 나을 수 있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 참 좋습니다. 몇 번인가 입원했었는데 내가 입원한 병실은 분위기가 밝았어요. 간호하는 분들도 놀러오고 내가 상담도 해주고 하니 병실이 즐거운 카페처럼 바뀌었지요. 그리고 밝게 지내면 정말로 빨리 나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하고 말해보세요. 종종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허리가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서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리 아프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들 상대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낫게 해주겠어요? 대신에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최고예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령 몸 상태가 60%만 좋아도 아주 좋아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울 만큼 멋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 고생.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고민해봐야 소용없지 않을까요? 앞날을 한 명의 사람이 맡기란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는데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이 있습니다. 만약 나는 운이 없어 하고 생각한다면 이 셋 중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고생이란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해 이것저것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20년 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이에 속하지요. 거듭 고생이란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두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저렇게 할 걸 그랬어 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 고생은 가령 여러분은 괜찮아요.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런데요. 제 가족 중에 이런 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거나 제 친구는 이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어서라며 불행한 주변 사람들의 예를 들며 큰일이에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라는 식으로 말아요. 말을 통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들 걱정 역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곳곳에서 걱정거리를 찾아 고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을 찾아서 하는 달인인 셈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길 바랍니다. 말하는 당신도 불행해질 뿐이고
듣는 사람도 기분만 우울해지니까요. 미리 고생, 거듭 고생, 사서 고생을 해봐야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운만 나빠질 뿐이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이왕 할 말이라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만약 연금을 받는다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그렇습니다. 고생할 필요 있나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을 끊어내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마법의 한마디. 늘 활기찬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종종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웃음을 잃지 말자고. 마음 먹고는 있지만 굉장히 마음에 닿은 말이 있어 이야기해 봅니다. 경마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예상을 해도 한 번이나 맞추겠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맞추기란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을 때는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불행이 2번, 3번 연속해서 일어나는 천문학적인 확률이 그 사람에게만 생긴 까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행은 우연이 아닌 거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본인이 불행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야 해요. 알겠지요? 불행을 쉽게 끊어낼 수 있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불행을 끊어내는 마법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 말을 하면 안 좋게 생각되던 일을 끊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일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알아차린 덕분에 그래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니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법의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침착해지고 냉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해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고 몇 번이고 되뇌며 곧장 일어서도록 합시다. 그날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 실패가 어떤 좋은 일로 바뀔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패는 좋은 기회가 되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은 작년에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기억하실까요? 대개는 내가 무슨 일로 고민했었지 싶을 만큼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고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은 원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 아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끼발가락이 어딘가에 부딪혀 큰 소리를 내며 뒹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아픈 새끼발가락에 신경 쓰느라 머리를 부딪힌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심각하게 이제 도리가 없나 봐. 더는 회복 불가능이야 라며 계속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고민이 나타나면 먼저 심각하게 생각했던 일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일이 고민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침몰할 얼굴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느 날은 늘 기분이 좋은 부자 사이토 씨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기분 상태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기분에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하에 속하는 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중에 속하는 건 보통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지요.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만 일어나지요. 어째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당연히 보통 사람이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에 속하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아요.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 멋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은 우주도 늘 보살펴줍니다.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거려요. 아주 눈에 잘 띄니 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사이토 씨는 일본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내놓는 상품마다 모두 히트 상품이 되는 등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비결은 바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를 이룬 부자들도 마음가짐과 옷차림, 태도와 행동에 몹시 신경을 쓰곤 하지요. 오늘 영상을 반복하여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활용하여 항상 앞날의 풍요로움이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